자, 이제 우리 3학년 책의 첫 파트를 보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인데요. 책 없어? 붙일 거예요. 자, 하이답, 제파 문제까지 다 준비하고 미리 오늘 아마 문제 풀 일은 크게 없을 거예요. 내용적인 말하다 보면 시간이 다 끝나지 않을까 싶은데. 책 사셔서 오늘 질문 나간 거 복습하고 문제 풀이하도록 하겠습니다. 페이지 12쪽이 되겠네요. 지금 다른 자체가 물질 변화에 대한 그 화학 방식이 됐습니다. 우리가 물질 변화되는 데 있어서 크게 물리 변화와 화학 변화로 구분할 거라고 했습니다. 물리 변화라는 것은 물질의 성질을 안 바뀌어요. 물질의 성질을 가장 잘 알기 뭐 뜻이지? 분자, 그지? 그래서 물리 변화는 분자는 안 바뀌어요. 그 말은 얘는 분자의 재배열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의 성질은 바뀐다 안 바뀐다? 변화는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물리변화예요. 대표적인 물리변화의 예는 뭐 깨졌어요. 플라스틱이 반절 쪼개졌어요. 유리가 깨졌어요. 돌이 깨졌어요. 그래서 성질이 바뀔 건 아니잖아요. 얼음이 깨진다 해서 얼음의 녹는지를 바뀌어요? 이건 아니잖아요. 물질 성질하면서 뭐 밀도, 용해도, 뭐 끓는 점, 녹는 점 이런 것들 여러분 배웠지 않습니까? 그건 바뀐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뭐 개집이라든지 또는 대표적으로 상태 변화도 있겠네요. 고체, 액체, 기체로 왔다 갔다 하는 상태 변화. 얼음이 녹는다고 해서 얼음이 액체, 물로 녹는다고 해서 물 분자 자체가 바뀐 건 아니거든 하겠습니다. 물 분자의 배열이 바뀌어진 거거든 하겠다고요. 무슨 뜻인지 이해되겠습니까? 상태 변화, 고체에서 액체로 융해되네요. 액체에서 기체로 이화되겠고요. 고체에서 기체로 직접 승화된다. 하더라도 물질의 성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분자의 배열만 바뀌었어. 기체에서 액체로 액화된다든지 액체에서 고체로 응고 또는 반대 방향 기체에서 고체로 승화된다라도 물질 자체가 바뀐 건 아니야 하겠습니다. 그 외에 융해는 얼음이 녹았어요 라고 하는 게 융해죠. 용해는 설탕이 물에 녹아요라고 하는 그게 용해가 되겠습니다. 설탕 자체가 물에 녹는다 하더라도 그 설탕 분자 자체가 바뀐 거 아니에요. 설탕 분자, 물 분자 사이에 그 혼합이 일어났을 뿐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이런 것들은 물리변화라는 거죠. 그 외에는 깨짐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물리변화예요. 하면 오늘 여러분한테 이제 훨씬 더 중요하게 가르칠 게 바로 이 화학 변화인데요. 화학 변화는 원자의 재배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분자가 달라졌어요. 분자가 변화된 거예요. 분자가 변화됐으니까 기존 물질과는 달라지죠. 화학 반응 후의 물질은 반응 전의 물질과 성질이 달라요. 물질의 성질이 변화된 거라고요.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일련의 화학 반응은 1번 A하고 B가 달라붙어서 AB가 되네요. 이러면 화합이라고 합니다. 예를 들어서 나트륨과 염소가 달라붙어서 NaCl, 염화나트륨을 만들어요 하는 것들이 화합이 볼 수 있겠죠. 수소하고 산소가 달라붙어서
물을 만들었네요 하는 것도 이게 포함될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가 여기서 하나 잘 필요 없겠지? 알겠습니까? 두 번째, 그 반대 케이스도 있겠습니다. 그 반대 케이스도 A, B 돼 있는 걸 A하고 B로 나눠요. 이건 분해라고 쓸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H2O, 물을 전기 분해를 통해서 수소하고 산소로 나누는 것을 볼 수 있다. CaCO3, 탄산칼슘을 삼각형으로서 열을 가했다는 것인데요. 열 분해시킨 겁니다. 탄산칼슘을 CaO, 산화칼슘과 이산화탄소로 열 분해시켜봤습니다. 되겠습니까? 과산수소라는 놈이에요. 과산화수소. 과산수소에 MnO2, 이산화망가니즈와 같은 촉매를 집어넣었어요. 촉매는 화학 반응에서 자기 자신 안 바뀌거든요. 그래서 왼쪽이나 오른쪽을 쓰지 않아요. 물과 산소로 분해를 시키네요. 그래서 촉매 분해를 넣었어요. 이해했습니까? 세 번째, A, B 돼 있는 놈하고 C를 했더니 A 플러스 B3. 너 나와 내가 들어갈게 하는 이면은 시환 반응을 들 수 있겠습니다. 알겠습니까? 예를 들어서 CU, CL2 여기에다가 아이언 하는 거 마그네슘 집어넣을게요. 그러면 MgCl2하고 불이가 됩니다. 불이 2가스가 있는 데다가 마그네슘이 마그네슘 2가스 연되면서 불이로 석출되는 이전의 치환이에요. 알겠습니까? 이것들은 치환 반응이라고 있습니다. 자리가 좀 중요하네. 네 번째, AB 플러스 CD 돼 있는 데다가 이거는 보통 이제 빼는 경우도 있어요. 치환까지만 하는 경우도 있고요. 치환까지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네 번째보다는 그냥 추가적으로 이렇게 해서 AB 플러스 CB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있습니다. 이런 것들 우리는 복분해라는 것을 씁니다. 이쪽은 치환을 주는데요.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주로 나오는 거예요. 질산은에다가 NaCl, 염화 나트륨을 집어넣었더니 이게 중학교 2학년 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Cl, 염화은의 흰색 앙금으로 떨어지고 NaNO3, 질산 나트륨은 남아있는. 그래서 서로 위치를 바꾸는 복분해. 이런 것들 대표적으로 앙금 생성 반응에서 많이 보고 있습니다. 중학교 2학년 때 앙금 생성 반응을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는 기억하실 것은 화학이 되는 케이스, 분해가 되는 케이스, 그리고 치환되는 케이스. 어쨌든 이들의 물질은 물과 수소, 산소의 성질이 서로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고 탄산가스의 성질과 산화가스, 이산화탄소 성질이 다르다는 걸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페이지 12페이지에 물리변화, 13페이지에 화학 변화가 있습니다. 화학 반응은 그래서 빠르게 일어나는 반응도 있고 느리게 일어나는 반응도 있겠습니다만 어쨌든 기존 성질과는 다른 물질이 만들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라고요. 페이지 12, 13페이지에 정리해 주십시오.
12, 13 빨리 읽어주십시오. 오늘 수업했던 것 동영상들 똑같은 거 다락방에 넣어놓겠으니까요. 복습을 다시 하는 데 있어서 필요하면 쓰십시오. 그래서 물리계산은 뭐 크게 신경 쓸 거 없어요. 딱 보자마자 이거 물리계산인데 싶으면 그냥 물리계산인데 물질 자체가 바뀐 거 없잖아. 이런 식으로 쓰면 되겠습니다. 반면 화학 변화가 있다는 것은 화학 반응식을 쓸 수 있어야 되겠는데요. 우리가 화학 반응식 앞에 화학식이라고 한번 쓸게요. 화학식. 우리가 한글로 질소, 한글로 수소, 한글로 암모니아 이렇게 써놓으면 그 물질이 무엇으로 몇 개씩 달라붙어 있는지 그에 대한 정보가 하나도 없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그 물질을 구성한 원자들의 종류와 개수를 다 적은 걸 화학식, 흔히 분자식으로 많이 쓰고 있어요. 알겠습니까? 화학식, 분자식으로 말합니다. 그래서 질소라는 건 질소 원자 두 개가 달라붙어 있어요. 수소라는 것은 수소 원자 두 개가 있거든요. 암모니아는 것은 질소 하나에 수소가 세 개 붙어 있어요라는 이 화학식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왜 하필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세 개 붙었습니까? 질소 원자 하나에 수소 원자가 6개 붙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런 질문이 있을 수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는 고등학교 교과과정에서 공부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지금은 질소 하나에 수소 3개가 붙어서 이걸 암모니아라 하자. 안 되겠다고요. 분자식을 쓰겠습니다. 물론 분자식을 쓸 수 없는 물질들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거 2학년 때 나온 문제입니다. 이온계란 물질, 아까 요만한 같은 이온계란 물질은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속 원소로만 구성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나트륨만 되어 있다든지 이런 것들은 역시 분자란 말을 쓸 수가 없습니다. 금속끼리만 있다든지 금속과 비금속의 이온계란 물질은 분자란 말을 쓸 수는 없는데요. 지금 여기서는 중학교 2학년 때는 이제 분자가 아닌 것은 뭐 이런 걸 하지만 고등학교 중3에서는 그냥 퉁쳐서 그냥 분자식을 쓰고 있습니다. 그래서 화학 반응식은 하겠습니다. 반응식은 하는데요. 이제 이런 놈들이 반응해서 만드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질소하고 수소가 반응해서 암모니아가 만들 때 그 양적 관계를 나타내는 게 화학 반응식이에요. 이때 이 양적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뭡니까? 반응 전과 이렇게 반응 후에 있습니다. 반응 후에 생성물이 있습니다.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아야 되겠다는 게 가장 중요한 핵심입니다.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바뀌지 않아야 된다. 질소가 왜 하필 N2입니까? 질소가 왜 하필 N3, N4 이런 거 없습니까? 하는 것들은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웁니다. 왜 하필 질소가 N2가 되는지, 왜 하필 암모니아가 NH3가 되어야 되는지는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우겠고요. 지금은 반응 전과 반응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똑같게 세팅하는 이 연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질소는 원자가 2개 있네요. 암모니아는 질소 원자가 하나밖에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면 앞에 2를 쓰는 거죠. 그럼 수소 원자가 몇 개 보입니까 하면 암모니아 하나당 수소 원자가 3개, 암모니아가 2개 있으니까 6개의 수소 원자가 보여야 돼요. 3개의 수소 분자가 보여야 돼요.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렇게 화학 반응식을 나타내는 거라고요. 반응 전과 반응 후에 물질을 화살표로 구분, 반응과 생성물을 구분하고 반응 전후에 원자의 종류 개수가 서로 같게 말입니다. 반응 전후에 분자의 종류와 개수는 같아졌을까요? 절대 그렇지 없죠. 화학 반응이었다는 것은 분자 자체가 바뀌었어요. 반응 전의 분자와 반응 후의 분자는 달라요. 반응 전의 물질과 반응 후의 물질의 성질은 서로 달라요. 알겠습니까? 페이지 14, 15 정리해 주십시오. 그래서 화학 반응식에서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에 대한 내용들이 14, 1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예, 메탄이 메탄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또 써볼까 싶습니다. 반응전과 반응 후의 원자의 종류 개수를 각기 세팅하는 연습 문제입니다. C3H8 이름은 프로페인, 프로판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어요. 프로판 가스할 때 그 프로판이에요. 얘하고 산소하고 반응시켜서 결국엔 태워요. 연소한 거예요. CO2 이산탄소하고 물을 만들어 보자 했습니다. 반응전과 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아야 된다 했습니다. 여기는 탄소 원자가 3개 있네요. 이산탄소는 탄소가 하나 있어요. 그럼 어떻게 할까? 이산탄소 앞에 3을 쓰면 되겠죠. 수소 원자가 여기 8개 보여요. 물 한 대는 수소가 2개 있거든. 물을 4개 만들면 수소 원자가 8개 되겠죠. 산소 원자 쓰니까 6개, 4개 합이 10개의 산소 원자예요. 오 두 문제로 5개 쓰면 이렇게 하면 화학발이 완성된다는 것입니다. 이해됐습니까? 됐나요? 한번 더 써볼까? C4H10 하겠습니다. 이름은 뷰테인, 부탄가스예요. 요거 역시 태우겠습니다. CO2하고 H2O 쓰겠죠? 탄소 4개네요. 이산탄소 몇 개 만들 것 같아? 4개 만들면 되죠? 수소가 10개 있대요. H10 수소 10개 있어요. 그렇다면 물은 5개 만들면 되겠죠. 산소 원자 세볼까 싶습니다. 산소 원자 8개가 있고요. 산소 원자 5개 있어요. 13개예요. 13개? 어떻게 해야 됩니까? 2분의 13 쓰면 돼요. 쌤 2분의 너무 꼴보기 싫은데요? 예, 그러면 전체적으로 2개 곱해도 괜찮겠습니다. 물론 엄밀히 말하면 이렇게 2분의 쓰는 것보다는 정수장을 만들어 달라는 게 일반적인 요구예요. 그래서 2개의 C4H10과 13개의 O2를 반응시켜서 8개의 CO2하고 10개의 H2O 이렇게 쓰는 거예요. 반응전과 후에 뭐 하자?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서로 같게 만듭니다. 이해했습니까? 그래서 이번 때는 좀 연습 더 하라고 하는 문제들이 페이지 16페이지 그리고 17페이지 쪽에서 화학반응 개수 맞춰요 하는 내용들의 것들로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만 더 해볼게요. C2H5OH 이름은 에탄올입니다. 요거를 연소시켜서 역시 이산탄소와 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어요. 에탄올합니다. 탄소 원자 2개네요. 이산탄소 2개 만들어요 하겠습니다. 수소 원자 5개, 1개 합이 6개 있습니다. 3개의 물 만드는 겁니다. 4개의 산소 원자하고 3개의 산소 원자 합이 7개인데요. 여기에 산소 하나 보이죠? 6개의 산소 원자, 3개의 산소 분자가 되겠습니다. 이해했습니까? 쌤, O2 써야 되니까 O3 쓰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언제 배운다고? 고등학교 올라가서 배운다고요. 알겠어요? 그래서 1년의 분자식들, 화학식들은, 분자식들, 화학식들은 중2 교과 과정에서 소개가 일부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까? 자, 이렇게 화학 반응식들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와 개수 서로 같게 했다 했지 않습니까? 왜 그래 합니다. 조금 더 앞으로 넘어가, 좀 더 진도 나가겠습니다. 페이지 24쪽입니다.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는 것은 지금에 와서야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그렇죠? 세상이 원자로 되어 있다. 그리고 그 원자는 안 바뀌어 가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사실입니다. 2000년 전에도 당연했을까요? 중2 교과과정에 나온 내용이에요. 중2 내용이에요. 도대체 만물의 근원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여러 학자가 연구하는 과정에서 탈레스라는 사람이 야, 만물의 근원은 물이야 라고 일원서를 주장했고요. 이후에 아리스토텔레스 물, 불, 바람, 흙 이 4가지 원소들이 만물을 구성하고 그놈들이 적절한 비율로 섞이면서 모든 물질을 만들 수 있어. 이런 식의 얘기들이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그 비슷한 시절에 데모크리토스라는 사람은 야, 쪼개다 보면 더 이상 쪼갤 수 없는 최소한의 나올 수 있지 않을까? 아토머스 원자를 제시했습니다. 인정받았을까요? 아니요. 인정 못 받았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아리스토텔레스가 너무나 유명했거든요. 아리스토텔레스는 수학적으로 굉장히 많은 업적을 남겼죠. 근데 말입니다. 과학적으로는
물화생지 네 가지 영역에 대해서 다 헛소리 하나씩을 했어요. 물론 그 시절에는 그게 맞아 보겠습니다만 물리에서는요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진대요. 무슨 먼저 말기가 하겠지만 공기 저항 때문에 무거운 놈이 먼저 떨어지는 그런 것을 볼 수 있지만 공기 저항력이 없다면 어떻다? 똑같이 떨어져요.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게 돼서 왜 공기 저항 왜 무거운 게 먼저 떨어져? 무거운 거 가벼운 것을 만약에 실로이드는 너무 무거워졌으니까 더 빨리 떨어져야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에 대해서 반박을 한 사람이 갈릴레이. 알겠습니까? 화학에서는 아까 말했지만 여러 원소들이 다른 걸로 바뀔 수 있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값싼 나비를 비싼 금으로 바꿀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여러 연금 투자들을 안타깝게 만들었죠. 물론 그 과정에서 여러 가지 화학의 실험 기구라든지 뭐 이런 물질 제조라든지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약간 진전은 있었습니다만 생물은 아무도 없는 상태에서 생물이 직접 나올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즉 가만히 있는데 생선대가리에서 구덩이가 생길 수 있다고 얘기했습니다. 보니까 구덩이 생기네요. 그렇죠? 생선대가리에서. 그렇습니까? 근데 그거는 단지 파리가 지 알을 걷어 나왔기 때문이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집단만 이렇게 놔뒀다 해서 집단 속에서 갑자기 쥐가 만들어져요? 그렇지 않죠? 즉 어딘가 쥐가 들어왔단 말입니다. 지구학에서는 뭔 소리 했냐니까 지구 주위로 모든 게 다 본다고 했습니다. 천문입니다. 문화상계에서 헛소리 하나씩 했어요. 안 쓰셨습니다. 여러분 나무와의 질량과 나무가 타서 나무는 제의 질량은 같습니까? 다르죠? 다릅니다. 쇳덩어리가 있었는데 이 쇳덩어리가 나중에 놔두니까 녹슬어요. 질량이 처음 질량 같을까요? 그러지 않아요. 녹슨 쇳덩어리 질량은 좀 더 질량이 증가되어 있고요. 나무가 타서 남은 제의 질량은 줄어들었어요. 그러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라버제가 사람이 1770년대에 거기에 대해서 의문을 갖고 뚜껑을 닫은 다시 말하면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해봤습니다.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을 해보니까 방전 질량과 방풍 질량이 같은 걸 보았습니다. 나무가 타든 녹이 쓰든 간에 말입니다. 즉 외부에서 다른 기체가 들어오거나 나가는 이런 과정에서 질량이 변화되는 것처럼 보였을 뿐 밀폐된 용기에서 했다면 방전의 질량이 바뀌지 않거든이라는 내용을 그게 질량 보존 법칙으로서 페이지 24페이지입니다. 뚜껑을 열은 상태면 기체가 발생한다 이렇게 해서 질량이 감소할 수 있거나 또는 여러 가지 처리 녹슨 부식 과정을 통해서 기체가 실제로 산소입니다. 그런데 들어오는 과정에서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일 수는 있으나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하는 거나 질량은 똑같다 하는 게 라버제의 질량 보존 법칙이 되겠습니다. 1777년에 아마 발표됐습니다. 1773년 정도에 발표됐을 거예요. 지금에 가서는 당연해 보이는 거를 그때는 굉장한 업적이었죠. 그때는 프로시스톤이라는 게 들어왔다 나왔다 하면서 질량이 증가하는 것처럼 보이는 질량이 증가하고 어떤 질량이 감소하는 걸로 그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심지어 음의 프로시스톤을 모습을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화학 발전에서 질량은 밀폐된 용기에서 실험해보니까 질량이 전혀 변함이 없어라는 경험 법칙을 소개하게 됩니다. 뒷페이지로 볼까요? 26쪽입니다. 1.3부 요청입니다. 질소하고 수소 반응을 시사 아모니아 만들 때 반응한 질량비는 14대 3대 17의 질량비로 반응합니다. 구리하고 산소가 반응해서 CO, 산화구리가 만들어질 때, 산화구리2가 만들 때 질량비는 4대 1대 5의 질량비로만 반응합니다. 마그네슘과 산소가 반응해서 산화마그네슘이 됩니다. 이때 질량비는 3대 2대 5로 반응합니다.
수소산소 반응에서 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때 반응 질량비는 1대 8대 주의 질량비로만 반응합니다. 꼭 이 질량비로만 반응합니다. 다른 질량비로 반응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1799년에 프리스트라 사람이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서 발표한 내용입니다. 26페이지입니다. 반응한 질량비가 이게 특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하거든. 이런 거예요. 왜 그런지 알았을까요? 왜 그런지 몰랐어요. 왜 그런지 모르지만 어쨌든 반응한 질량비가 특정한 질량비로만 반응해요라는 걸 발견하고 기억법칙이에요. 발표했습니다. 산화물이 2가 만들어질 때 불이 4g과 반응시키면 산소는 1g과 반응시켜서 산화물 2가 5g만 만들어지거든. 4대 1대 5의 질량비로만 만들어져요. 이에 1801년 돌턴이라는 사람이 발표합니다. 돌턴은 원자설입니다. 원자는 안쪽에 지고 같은 종류의 원자는 같은 질량만을 가지며 서로 다른 원자는 서로 다른 질량을 가지고 가장 중요한 겁니다. 화학 반응을 통해서 원자의 종류 및 개수가 안 바뀌어. 아까 했던 화학 반응식을 쓸 때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안 바뀌다 보니까 반응 전에 원자의 종류와 개수의 총합은 반응 후에도 똑같이 유지돼요. 그 말은 질량이 바뀔 거 없잖아 하는 내용이 나오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그리고 산화물이라는 게, 산화물이 2라는 게 구리하고 산소가 한 개 대 한 개 같은 개수로 결합해요. 물이라는 게 수소 원자 2개에 산소 원자 1개로만 결합해요. 수소 원자 12개에 산소 원자 1개 이렇게 결합하는 건 없거든. 그게 돌턴 원자설이 1801년에 발표됐고 그게 화학의 원령이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즉 그제까지는 경험 붙이고 실험해보니까 이런데 왜 그런지 몰랐죠. 돌턴 원자설이 화학의 첫 스타트 부분인 거죠. 이해했습니까? 그러나 페이지 26, 27 다시 한번 봐주십시오.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여러분한테 원자량을 가르쳤습니다. 원래는 원자량은 여러분한테 가르치면 안 되는 내용이에요. 근데 원자를 알고 있으면 이게 4대 1대 5예요라는 걸 중학교 때는 생짜로 공부한다면 왜 4대 1입니까? 라는 것을 배우려고 하는 거죠. 구리 원자는 아까 64를 했습니다. 64짜리가 앞에 2개, 산소 원자는 16이에요. 16짜리가 2개, q 2개. 128과 32를 합치면요 같습니다. 산화물이 2를 받는데요. 구리 원자는 64에 산소 원자는 16 하니까 64 더하기 16, 80짜리가 앞에 2, 즉 160이 되네요. 반응 전의 질량 총합과 반응 후의 질량 총합은 서로 같아요. 무슨 법칙이지? 질량 보존 법칙이에요. 128과 32 그리고 160이라는 숫자를 약분해보면 4대 1대 5의 질량비로 간단한 정수비로 얻어질 수 있거든요. 반응한 구리와 산소와의 간의 질량비는 그렇게 화합물의 질량비는 4대 1대 5에요 라고 하면 일정성분식입니다. 마그슘 원자량 24입니다.
24짜리가 두 개 있네요. 산소 원자력 16이거든요. 16짜리가 두 개 있네요. 그랬더니 산화 마그네슘이라고 불러진 놈이에요. 마그네슘 24와 산소 16이에요. 합해서 40이고 40의 2배만큼 80이 되겠습니다. 48과 32를 합쳤더니 80이 돼요. 무슨 법칙? 질량 보존 법칙. 반응선의 질량 초합과 반응폭의 질량 초합이 서로 같네요. 질량 보존 법칙. 이 48대 32대 80을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나타내니까 3대 2대 5가 나오네요. X축 마그네슘과 만들어진 MgO 산화 마그네슘과의 관계는 마그네슘 3g당 산화 마그네슘이 5g 나오잖아. 무슨 법칙? 일장 성분비 법칙. 이해했습니까? 그렇다면 마그네슘을 6g 준비하면 산화 마그네슘이 몇 g 얻어질까? 10g 얻어지겠지 하는 거라고요. 이해했으면? 나는 산화 마그네슘을 15g 얻고 싶어. 마그네슘을 얼마 준비해야 될까? 9g 준비해야 되겠지. 이런 얘기예요. 이해됐습니까? 반응한 구리와 산소와의 관계에서 구리 4g 받을 때 산소는 1g이 필요해요. 구리 8g을 구리 8g을 태워서 산화구리 2를 만들고 싶어요. 산소는 2g이 필요하잖아요. 이런 거 일정 성분비 법칙이에요. 이해됐습니까? 알겠습니까? 수소산소 반응에서 수증기를 만들어야 했습니다. 수소 원자량 1입니다. 일자리가 2개 있어서 수소 분자를 만들고 그런 수소가 2개 있네요. 산소 원자량 16이거든요. 16자리가 2개 있어요. 수증기라 불러지는 놈이에요. 수소 원자량이 1이고 산소 원자량이 16이에요. 합해보니까 1자리 2개, 16자리 합해서 18이라는 분자를 가져요. 18자리가 2개 있네요. 36이에요. 반응 전에 4, 반응 전에 32, 4 더하기 32를 했더니 36이에요. 무슨 법칙이지? 질량보존 법칙이에요. 물을 만들 때 필요한 수소와 산소 질량비는 가장 간단한 정수비로 1대 8 나와요. 9의 1대 8 때 9의 질량비를 보여요. 일정 성분비 법칙이라고요. 처음부터 셀적으로 1대 8 때 9라고 외워주는 거 나쁘지 않으나 수소의 원자, 산소 원자를 알면 화학방식 쓸 줄 알면 원자를 기억하고 있다면 바로 1대 8 대 9가 나오는 거죠. 이해했어요? 다시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를 만들어요. 질소 원자는 14예요. 수소 원자는 1이죠. 암모니아를 만들 때 14짜리 질소 하나에 수소 1짜리가 3개 붙어요. 그래서 암모니아를 구성한 질소와 수소는 암모니아를 구성한 질소와 수소는 14대 3의 질량비로 결합을 한다는 뜻이에요. 이해됐어? 똑같죠? 14짜리가 2개 있고 1짜리가 2개 있는 수소가 3개 있잖아. 합해보니 암모니아 분자랑 17짜리를 쓰는데 17짜리가 2개 있어 34가 되어요. 질량보존 법칙이 되겠고요. 반응하는 질소 대 수소의 질량비는 14대 3, 암모니아의 질량비는 17의 질량비로 만들어지거든요 라는 거예요. 이해됐습니까?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가 이제 화합물의 함선 원자들이 결합을 했는데 원자들이 결합해서 만들어진 놈들을 화합물에 넣습니다. 원자들이 화학적인 결합을 통해서 만들어진 물질들을 화합물에 넣습니다.
화합으로 만들 때 질량 보존 법칙과 일정 성분기 법칙은 성립합니다. 그렇다면 혼합물을 만들어 볼까 싶습니다. 혼합물이 하면서 물에다가 염화나트륨을 녹여요 하는 이런 게 용해 과정이에요. 이것도 혼합물이잖아요. 근데 물 100g에다가 염화나트륨을 1g 넣어도 염화나트륨 수용이 되지만 2g 넣어도 염화나트륨 수용이 되잖아요. 혼합물은 일체성분 지성할 수가 없습니다. 즉 성능, 혼합 비율은 내 맘대로 섞을 수 있거든요. 뭔 뜻인지 알겠어? 물 100g에 설탕을 1g 녹이든 2g 녹이든 100g 녹이든 설탕도 똑같잖아요. 설탕물과 혼합물을 만들 때 있어서 설탕이라는 물이라는 용매와 설탕의 용질의 혼합 비율을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알겠어요? 그래서 일정성 물질은 성분하지 않았습니다. 그 다음에 진한 노점으로 성분하지 않을까요? 혼합물? 성분하죠. 물 100g에 설탕 1g 넣었어. 설탕물 101g이 되는 거죠. 진한 노점으로 항상 성분해요. 이해됐습니까? 화합물을 만들 때와 혼합물을 만들 때 혼합물 만드는 것은 당연히 물리를 하고요. 화합물 만드는 건 화학 반응이에요. 화학이에요. 되겠습니까? 지하고정 물질은 항상 성분해야 되겠습니다. 일정성 물질은 화합물한테만 성분하겠습니다. 이해됐습니까? 이해나? 몇 시야? 자, 28쪽 넘어갈게요. 지금 마그네슘 고체 상태입니다. 산화마그슘 고체 상태입니다. 불이 고체 상태입니다. 산화물이 고체 상태입니다. 근데 질소, 수소 반응에서 암모니아 얘는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를 형성하는 반응입니다. 이해했습니까? 근데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를 형성할 때 게이리상이라는 사람이 발견한 법칙입니다. 기체 반응의 법칙이라는데요. 기체끼리 반응해서 기체를 형성할 때 왜?